안녕하세요. 회원 컨설팅 연구소입니다. 인문대답 시간. 매주 수요일은 여러분들의 고민거리를 인문학적으로 풀이해 드리고 있는데, 오늘 질문 내용을 보니까 업에 관계되는 이야기네요. 업. 이때 업이 불교에서는 업이 아니고요. 내용에 보니까 사업이네, 사업. 회원 컨설팅 연구소가 기본적으로 기업 컨설팅, 사업 상담, 창업 상담, 또 요즘 제가 사업 컨설팅 소상공인 지원공단으로부터 위임받아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 될 수 있는지 그런 업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컨설팅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마침 그에 관계된 질문이 올라왔네요. 먼저 읽어드린다면, 같은 업종이 아닌 전혀 다른 업종끼리 동업을 해도 괜찮습니까? 또 동업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되어 있네요. 참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업무와 딱 맞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통상 업은 동업이라 한다 그러면 동업이라 한다, 같은 업을 많이 하죠, 그렇죠? 이번에 최근에 제가 사업 정리 컨설팅 차원에서 사업 정리란 말은 업을 그만두는 거죠. 그만두고 이것을 어떻게 잘 마무리를 할 건가. 철거 문제도 있을 거고, 철거하게 되면 원상복구를 해야 되고, 원상복구하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 그 비용을 어떻게 좀 보전받을 방법이 없느냐,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에 관해서 소상공인 지원공단에서 이제 철거비를 일정한 부분 보전해주는 그런 제도도 있는 걸 설명해 주는데, 그거는 이제 이 식당업 횟집을 이제 동업을 했는데요. 나중에 이제 깨졌는데, 어떻게 동업했냐니까, 이분은 또 돈을 좀 가졌더라고요. 돈을 가졌고. 그런데 자기는 요리에 관계된 기술이 없으니까 요리사를, 주방장을 이제 초빙을 해서 서로 둘이 잘 아는 사이라서 동업을 했대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결국은 이제 깨졌는데, 그거는 이제 돈 때문에 이제 깨졌다고 얘기하는데,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건가에 대해서 많이 논란이 있어서 결국은 이제 헤어졌는데, 세상사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에도 돈 때문에 결국은 행정시간에 돈 때문에 이제 많이 싸우고 그러잖아요. 특히 이제 요즘 보면 이 부모 중에 이제 누가 한 편이 먼저 돌아갔었을 때, 새로운 분이 들어왔을 때 자식들이 많이 이제 반대를 하고, 그러다 보면 부모와 자식 간에 이제 남남처럼 지내도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요?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가 있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아내가 먼저 돌아가셨다라고 했었을 때, 그 남자는 이제 또 새로운 이제 여자분을 데리고 결혼을 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밑에 있는 자식들이 이제 반대를 하잖아요, 그렇죠? 왜 자식들이 반대하냐? 돈 때문이겠죠.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만약에 돌아가시면 이 재산은 내 자식 건데, 재산자가 결혼해서 들어오면 이 재산이 요즘 이탈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재산에, 부모 재산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는 제3자가 재산을 갖고 가려고 하면 자식이 좋아할까요? 안 좋잖아요, 그렇죠? 요즘 또 SK 누구라고 말은 안 하지만 아시겠지만, 결국은 이혼 후에 재산 분할, 법원에서는 재산 분할을 할 때 그 재산의 기여도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등등 분할을 해주거든요. 그 대신 재산 분할에서 갖는 재산에 대해서는 참고로 세법상 말하자면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양도소득세나, 예를 들어서 남편 명의가 돼 있다 하더라도 재산 분할로 인해 가지고 아내를 가져갔다, 그거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정례로 보지 아니하고
정년세든 양도소득세든 과세를 안 한다. 그게 왜 그럴까요? 바로 기여도가 내 명의는 비록 남편 명의지만 내가 이게 기여를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기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과세할 수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데 아까 동업도 아까 그런 누구는 더 열심히 일하고 누구는 뭐 노란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수익을 갖고 간다. 그러면 누군 배를 아프겠죠, 그렇죠? 대부분 그런 차원에서 좀 많이 주방장은 주방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돈만 뗐다 해서 이렇게 수익을 똑같이 나눠 갖자. 그러면 배 아프겠죠, 그렇죠? 이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제 명확하게 잘 되려면 서로 계약을 맺어야 되겠죠, 그렇죠? 아무리 좋은 우정의 관계도 계약을 잘 맺어서 말로 절대 하면 안 돼요. 계약 우리가 이 먹물이 참 중요합니다. 먹물도 우리가 한 부서에 뭐 A 부서에 직원 누구라 하잖아요, 그렇죠? 어느 순간 인사 발령 나가지고 요 A 부서 직원이 없어지고 다른 사람 들어왔다. 그러면 B라는 사람은 결국 A 부서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와도 서먹서먹 하거든요. 이혼도 그렇잖아요. 뭐 이 호적에 부부로 딱 돼 있어야 되는데 누가 빚 등등 문제를 헤어지자. 그럼 그 순간에 호적에서 파버렸다. 완전 남이거든요. 그만큼 먹물이 참 무섭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계약을 해야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계약을 처음에 했다 하더라도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중간에 또 수정 작업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바로 그런 차원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종업종이 계약 동업이 가능하냐? 물론 동업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이종업종 간에도. 이종업종 간에는 동업이 잘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를 잘 지켜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첫 번째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A와 B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커피숍이 있고 우리 동네에도 바로 옆에 보면 커피숍 속에 뭐 옷가게가 있는데 그 사람 혼자 다 하지만 만약에 이같이 다르게 한다면 이 각자 속한 A, B의 수익과 B는 각자 가져가라. 각자 가져가라. 다른 말로 각자 배분해라. 왜 그러냐면은 이 커피 같은 경우라든지 뭐 옷가게 같은 경우 커피는 각자 비용 구조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비용 구조가 커피 머신 기계값도 비싸고 만약 B도 옷가게도 다른 데서 하고 왔다면 다른 데 하고 갖고 온 옷도 이 재고자산이잖아요. 재고자산은 이 기업회계 기준상 비용입니다. 비용. 하늘이 뚝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이 그러니까 수익 판매 구조와 이익 구조가 다르니까 각자 사업에서 발생된 수익은 본인이 알아서 갖고 가라. 이게 제일 철칙이다. 그럼 어떡하냐? 두 번째 제 원칙은 비용. 공동으로 발생된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가장 큰 문제가 임대료로 있겠죠. 임대료. 뭐 본인 가게에서 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 그 본인 가게 안 하면 니는 그러면 요만큼 하던 만큼 임대료를 좀 내라라든지, 만약에 A 가게에 B가 들어왔다 그러면 요 네가 사는 만큼 사용하는 만큼 비용을 내라 라고 하면 되겠죠. 만약에 임차한다 그러면 임대료는 어떻게 분배할 건가? 예를 들어서 뭐 면적 비율로 할 건가? 매출액 비율을 할 건가? 아니면 이제 수익을 뭐 둘이가 뭐 처음 사업하다 보면 뭐 각자 잘 알기 때문에 이익이 얼마 남는 건 대충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익을 이때만에 요 많은 이익을 하면 이익을 때 모든 비용을 공제하는 각자 가져가니 각자 비용에 관계되는 그런 솔직히 얘기를 해서
순수익 갖고 좀 안보를 하자 등등 많은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가장 합리적인 거는 물론 이제 면적비율 압류를 뭐 분해하는 거지 공동 부담은 낫겠지만 그러나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 그다음 뭐 전기료가 각자 전기에 투입된 게 있다면 전기료 수도료 같은 경우는 뭐 똑같이 뭐 계량기 기준으로 한다든지 뭐 그런 방법이고 세 번째는 만약 방법 그거는 똑같이 문을 사용하니까 공동 되겠죠, 그죠? 공동 아까 임대료처럼 아주 공동 비용을 이렇게 어떻게 안분할 것인가? 요 두 개만 제대로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통상적으로 이종업종 간에 동업은 이런 경우가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커피 마시러 왔다가 옷을 살 수도 있는 거고 옷 사러 왔다가 또 커피 사러 있으니까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참 좋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돈이 결부가 되면 좀 많이 시끄러워지죠, 그렇죠? 아까도 말했었다시피 부모와 자식 간에 또 돈 문제로 만약에 등등 헤어지는데 참 무섭습니다, 이 돈이. 그래서 이종업종 간에도 또 하도 괜찮은데 잘 하려면 요 두 가지 관계만은 분명히 해라. 절대로 내 사업에 그러니까 내 사업이 아닌 다른 사람의 수익 구조에 관여하면 안 되고 각자 갖고 가고 다만 비용만 참 많고 어차피요. 근데 이제 비용도 뭐 만약에 A가 뭐 돈을 많이 번다. 그러면 이제 임대료는 조금 더 아까 수익 구조에 있어 안분할 수도 있겠죠. 좀 더 내라. 그럼 이런 거는 어떻게 할 건가? 아까 말한 대로 저는 이제 처음부터 왜 하고자 했더냐 그 마음을 잘 간직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계약서를 어떤 된 거네 계약서를 잘 작성하라고 싶은데 이런 비용 관계되는 문제를 계약서를 잘 쓰라 라고 말씀드렸고 이 하더라도 이제 처음에는 한 3개월 정도 같이 해보는 거죠, 그렇죠? 3개월 뭐 이 세상 살아가면서 뭐 동업을 해본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해본 거지 뭐 우리가 뱃속에서부터 뭐 알고 나오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3개월 정도 해보고 3개월 정도 해보고 이제 시행착오를 거치면 다시 시행착오 해야 되고 그 다음 이제 어떻게 3년을 가고 3년 후에 다시 또 동업할 건가 말 건가 결정해야 되고 3년 지나면 7년까지 7년 지나면 이제 10년까지 또 해보고 그럼 이제 영원히 같이 해도 되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끝으로 꼭 이 말은 하고 싶네요. 저는 신혼부부에 대해서 꼭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반양초 라는 얘기를 해주는데 다반양초는 뭐냐면 차에 다자 차다자 반은 중간반 향기향 처음 쳤거든요. 차의 맛은 향기는 처음이나 중간이나 같잖아요. 우리 커피 맛이 보면 뭐 처음이나 끝이나 다 맛이 같지 뭐 차이 나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혼부부한테도 여러분들이 결혼하고자 했던 그 마음이 처음 마음 가졌던 그 마음을 끝까지 머리가 흰머리가 될 때까지 긴지하라라고 좀 말을 많이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동업하는 사람들도 같은 업종이든 다른 업종이든 왜 우리가 함께 하고자 했더냐 그 이념의 끝자락을 놓지를 말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념을 놓아버리면 반드시 뭔가 모르게 이상한 일이 자꾸 꼬이기 마련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 저희 해운 컨설팅 연구소가 추구하는 바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문학 차원도 있지만 이렇게 이와 같이 업의 관계, 사업의 관계 되는 것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종업종 간에도 동업이 가능하냐 원리
의미를 설명해 드리는데 높아심에 이거 한마디 다시 더 요약해서 설명해 드린다면 첫 번째는 각자 수익은 각자를 갖고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두 번째 비용은 어떤 식으로 부담할 건가, 그거는 명확하게 계약서를 쓰라라고 말씀드리고, 세 번째 함께 하고자 했던 그 이념을 놓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